대구시와 일선구군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산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데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설치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 영일만한 크루즈 운항이 활성화하려면 출입국 관련 인력과 장비가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구노동청이 지난 5월 영풍 서포제련소의 근로감독에서 6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절기상 입추가 지나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더위는 쉬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로 2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고요. 낮에는 대구와 청도는 36도, 경산은 37도, 경주도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소나기가 내리면 뜨거운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데요. 오늘도 밤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급격히 높아져 체감온도는 35도를 넘나들며 더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내일까지 소나기 소식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무더위성 내일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무더위와 폭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대구시와 일선구군이 함께 양산을 무료로 빌려주는 양심 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양산이 많다고 합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 행정복지센터 앞 양산꽂이가 횡합니다.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양심 양산을 놓아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꽂혀있는 양산은 3개뿐. 10개를 뒀는데 나머지 7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구 대표 관광지인 김광석 거리에서도 이 양심 양산을 빌릴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되돌려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양산이 더 많습니다. 관리대장에 날짜와 성별, 나이대를 적고 빌리게 되어 있지만 있으나 마납니다. 그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가보자면 보니까 지금 한국도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근데 문화예술관 계산예가 관광 안내소도 마찬가지. 안내소 직원은 있는 양산을 모두 내놓으면 다 사라질까 조금씩 채워둔다고 말합니다. 예시에서 어떻게 너무 많으니까 다시 보면 힘드니까. 대구 곳곳에 새로 제공된 양심 양산은 지난해에만 7,300개, 9,3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2020년부터 양산을 해마다 200개씩 배부해 왔는데 단 한 개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북구도 지난해 회수율은 43%에 그칩니다. 일부 구구는 시민의 양심에 달린 것이라며 회수율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거의 못 봤어요. 네, 우산 있는 데는 못 봤고 더우니까 좀 있는 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구시는 양산 2,300개를 나눠주고 280개만 돌려받은 지난해를 끝으로 양심 양산 대여를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속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양심 양산이 버려진 양심의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다행히 최근 관계기관 실무회의 단계에서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단계에서 의성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국토부의 최우선으로 제안했던 터미널 입지는 신공항 활주로 기준 서쪽 부지, 행정구역상 의성군 비안면 쪽이었습니다. 의성 항공물류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여유 부지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활주로 동쪽 부지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의성군 봉양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의성군은 이 동쪽 부지가 여유부지 규모가 작고 부지 조성 비용도 높아서 항공물류단지의 기반인 항공사와 물류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대의 화물기를 가진 항공사가 여기에 왔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는 20만 제곱미터. 부지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걸 지원하지 못한 공항 같으면 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집니다. 물류기업에게는 공항이 확장 가능한 토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객보다 물류 사업이 주력인 유럽 지방공항을 취재해봤습니다. 독일 중부 라이프치히 할레공항. 지난 2008년 국제 물류기업인 DHL 익스프레스가 벨기에에 있던 유럽 허브를 독일로 이전했는데 40대의 화물 전용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와 대규모 현대식 물류센터를 새로 마련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Ja, wir haben hier besondere Rahmenbedingungen vorgefunden, weil wir hier viel Raum hatten, selbst zu gestalten, was optimal ist für unser Produkt. 벨기에 동부의 강소공항, 리에주 공항도 공항 인근 400헥타르 규모의 여유 부지를 두고 입주 기업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voulait développer des halls logistiques. Et donc on a des opérateurs immobiliers qui développent des halls et qui les relouent alors à d'autres entreprises logistiques. Et donc là on a vraiment un marché immobilier spécifique autour de l'aéroport qui s'est aussi créé. 두 물류공항 모두 기존 대도시 거점 공항들을 제치고 대형 물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공항의 확장 가능성인 겁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국토부 내 전문가 기구가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데 비해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된 셈이지만 의성 화물터미널의 위치는 여전히 불씨로 남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의성군은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토부를 상대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 크루즈 운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기반 시설 부족으로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는 바람에 출국은 영일만항, 그리고 입국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길이 300m짜리 크루즈선이 영일만항에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지난해 6월 일본 대만을 들르는 국제 크루즈선을 시범 운항하는 모습입니다. 11만 톤짜리 초대형 선박이 영일만항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We found it very organized, very well receiving facility for us. And for us it's an honor to be the greatest ship ever come to the port of Pohang. We look forward to many new future calls. 크루즈 시범 운항 성공 후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크루즈 중심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광 전문 회사와 영일만항을 모항 기항으로 하는 크루즈선 운항을 위한 협약을 맺고 크리스마스에 영일만항을 출발해 일본 북해도를 경유하는 크루즈선 운항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아우르는 그런 크루즈의 루트 노선 중에서는 최적의 위치에 영일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일만항 크루즈 운항 일정을 보면 출발은 영일만항, 도착은 부산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일만항은 크루즈 승객 2,500명이 빠른 시간 안에 입국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해 입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산항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영일만항이 반쪽짜리 크루즈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포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완공하고 출입국 관련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합니다. 제주로 보이는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입국 수속 및 통관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준공된 포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은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고 세관과 출입국 사무소 등 관련 기관은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운항하는 크루즈선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상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영일만항을 국제적인 항구로 성장시키려면 러시아, 일본 등을 잇는 정기 카페리선과 크루즈선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여객 수요를 창출해 출입국 관련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가 됐지만 지방재정의 효자가 될 것이란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요. 발목을 잡고 있던 모금 방식 제한과 연간 기부액 한도가 풀리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주민에겐 특산품 판로와 지역 발전을,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돌려주는 일석삼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시행 첫 해 충북의 성적표는 목표액 대비 5분의 1 수준인 31억 1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3억 원을 넘긴 지자체는 진천과 영동, 청주와 충주 4곳뿐이었고 두 곳은 2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모금액 8위로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법이 엄격하게 묶어놓은 모금 방법 제한을 홍보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향후회나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금 활동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행 전부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이 제한이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금지됐던 문자 메시지 전송이 1년에 8번까지 허용됐고 향후회나 동창회 등 출향민 행사에서도 방문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던 답례품 구입비도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부액 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간 500만 원으로 묶여있던 1인당 기부액이 2천만 원까지 4배 늘어납니다. 시행일이 25년으로 정해진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 늘어나는 걸로 조정을 해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과 달리 법인 기부는 여전히 막혀있고 소액 기부만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 연간 기부금은 우리나라의 130배 규모로 이 중 70%를 법인이 차지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한 의사가 아닌데도 침과 뜸을 놓는 침구사의 의료 행위는 1962년 의료법 개정 이후 불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자격증만 있으면 침구사가 될 수 있다는 꿰매소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주 MBC 유주성 기자입니다. 한 민간단체가 2023년 발급한 침구사 자격증입니다.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 침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돼 현재 국내에서는 극소수의 침구사만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사실상 불법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해보니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실제 침구사로 돈도 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받으면 침구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걸리진 않아요? 와서 얘기해야지 젊은 쪽 법에서 어떻게 되고 다 자르고 있다고. 680만 원을 내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격증으로 침과 뜸을 놓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직 농촌이나 고령층 사이에서는 침구사를 찾는 수요가 적지 않아 이를 노리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소가 침술원까지 차려 사업을 준비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침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는 서류도 보여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조항과 보건교육 자격증 등을 제시하다 보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더라도 실제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조언도 해줬다고 말합니다. 의료법이 상충은 되는데 다 무혐의 받는다. 자기들이 다 잘못되면 빼준다라고 막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거 봐요. 혐의 없음 나온 거 이런 거. 이런 걸 보여줘.
이런 식으로 횡성에서만 6명이 3,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교육비로 지불했고 침수론 영업 준비에 사용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피해 규모는 억대가 넘습니다. 피해자들이 해당 단체를 고소했지만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는 용산에서는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인맥이 있다는 얘기죠. 해당 단체는 침구사 교육을 하고 민간 자격증을 내주는 건 개인의 자유이고 침구사의 영리 행위에 관한 법적인 판단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교육생들에게 침구사로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선 민간 자격의 신설, 관리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후보지보다 더 넓은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를 갑자기 제시하라고 했다며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 나섰던 칠곡군이 반발했습니다. 칠곡군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지난달에 854만 제곱미터의 군부대 이전 후보지와는 별도로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 1,043만 제곱미터를 2주 만에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칠곡군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는 공용화기 사격장은 초기에 공지했어야 했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진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칠곡군은 군 관사 가운데 30%를 수성구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해 인구 증가와 경제 파급 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군부대 유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가 잇따랐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월 대구 노동청의 산업안전근로감독에서 6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당국은 석포제련소에 시정조치 32건과 사법조치 13건을 내렸고 과태료도 19건에 4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입니다. 대구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노동자 사망 등 영풍의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전체 빈집 수가 4천 가구를 넘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등 자치단체의 빈집 현황을 행정정보 청구한 결과 2021년 기준 대구의 전체 빈집 수는 대구 총 주택수의 0.5%에 해당하는 4,137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쉬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도 2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고요. 낮에는 대구와 청도 36도, 경산과 경주는 37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소나기가 내리면 뜨거운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데요. 오늘 밤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급격히 높아져 체감온도는 35도를 넘나들며 더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내일까지 소나기 소식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도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김천은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36도, 김천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문경은 2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34도, 문경은 32도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5도 전망됩니다. 무더위 속 내일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